그런데 이번에도 그 이제 이른바 독대 신청을 두고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중앙일보 헤드라인이 그잖아요. 교활하다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교활하다, 영악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문자 그대로 한동훈 사람을 대표예요? 속이고 꾀를 부린다. 이게 이제 교활하다는 거거든요. 사진적 의미로는. 예. 그런데 아니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 그것도 대통령과 20년을 함께 해온 그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틈이 벌어지기로서니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교활하다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교활하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또다시 독대를 요청을 하면서 예. 뭐 독대를 요청한 것은 정무수석입니다. 전 변호사님, 그 교활하다는 표현 신문에 아주 굵은 활자로 제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굵은 활자로 예. 제가 기억에 나는데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친한쪽과 친윤 쪽이 지금 이상기류 아주 강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보수층 지금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보수층에서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내에서 혹시라도 이런 시나리오 있습니다. 한동훈계 쪽에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표결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어차피 공개 안 되니까 누가 투표했는지 여기서 반란표 이탈표 확 던지는 거 아니냐? 그거요. 이탈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탈표가 나오면 당 깨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나는 계속해서 독대를 자꾸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 중앙일보 헤드라인에서 다룰 정도로 교활하다는 표현이 나왔다면 왜 나왔겠어요?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그 기사도 나옵니다. 대통령님 자고 좀 시간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아마 윤 대통령이 그럽시다 아마 이랬겠죠. 난 시간 없어요.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 정무수석에게 대통령에게 별도의 독대 시간을 달라고 해라. 난 이걸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만찬 끝나자마자 5분 만에. 이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언론에 이 얘기를 하겠다. 이걸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의 독대를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막고 사과를 못 하겠다. 그리고 어정갈등 나 이거 전혀 양보하지 못하겠다. 이런 건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합시다. 이래서 자기가 건의를 해서 어떤 양보를 받아낸다. 이런 퍼포먼스로 만들어 보겠다. 그게 대통령실의 지금 의심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독대도 이게 하죠. 진정성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또 독대에서 그런 합의가 안 되고 깨진다면 그건 누가 더 다치겠느냐. 대통령이 다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교활하다. 교활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대통령과 독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내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저에게 시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과의 독대를 마련해 달라. 난 이걸 언론에 얘기를 하겠다. 고지를 하겠다. 그 대통령실에 내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걸 갖고 계속 고지를 해왔어요 또. 전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전망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가 뭘 해도 지금 용산에 의해서 족족 막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법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옳은 소리,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싫어하는 얘기를 막 하게 되면서 그러면 친윤계 내부 반발이 있을 거고 그러면 분명히 퇴진하라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자기 손으로는 사표는 안 던지더라도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조기 사퇴하는 거 아니냐. 그거 지금 일부 언론에 그런 예측 기사가 나왔어요. 본인이 또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런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순간에 정치계에서 사라질 운명이 시작합니다. 지금 그럴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주변에 지금 친한계 사람들이 그걸 용인하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는요. 한동훈의 위치쯤 되면 한동훈 스스로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 참모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원래 전 변호사님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막 처음에 탐탁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물러나면 안 된다. 물러나면 안 되죠. 물러나면 윤 대통령도 그 문제가 되지만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죠. 그리고 물러날 리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내가 지금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 주변을 애워싸고 있는 그 소인배들에게 제발 귀를 닫아라. 그 사람들 말에는. 그리고 좀 넓게 봐라. 지금 가령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가령 김건희 여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옳은지 그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용산에서 걱정하는 것은 가령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역이용돼서 후폭풍이 거칠 것이다. 이걸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런 점을 고민을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제발 정치력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 좀 시야를 넓혀야 돼요. 멀리를 보고 그리고 우선 그 닥치는 어떤 괴로움 이런데 연연하다가는요 정치인은 반드시 필패합니다. 예. 지금 내가 걱정을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이미 총선에서 패배를 한 제1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나가면요. 가령 이번에 10월 16일입니까? 또 그 선거가 있죠. 예. 여기서 뭐 그렇게 좋은 성적 거두기는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지금 이 어려운 경제 난관 중앙일보가 3일 연속 일면에다가 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자들 실상을 실었습니다. 전 변호사님. 예. 전 변호사님 말씀 제가 요약.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이런 걸 갖고 계속 놓치면요. 예. 집권 여당도 망하지만 한동훈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예. 역시 망합니다. 그래서 제발 이 민생이란 문제를 좀 신중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예. 민생에 집중하자. 그리고 대통령실과 손잡고 어떻게든 민생 처리하자. 지금 사과 본인 자체보다. 개인의 인기에 자꾸 연연하면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 절대 성공 못해요. 이 정치인이 왜 자꾸 눈앞에 인기 연연하는지 난 거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러서는 안 된다. 그 시점 아니다. 이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